오후 첫 번째 발표 세션을 맡게 된 현대오토에버 디지털 트윈 개발팀 맡고 있는 김성곤 팀장 주신 책임입니다. 버추어 팩토리 빌더는 저희가 지금까지 디지털 트윈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적용했던 프로세스, 그리고 디지털 에셋에 대한 컨셉, 그리고 와리프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능, 시뮬레이션 중에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누적하고 추적 분석하기 위한 별도의 DB, 그리고 다양한 내외부 솔루션들을 도커라이징을 통해서 별도의 컨테이너로 활용하기 위한 그 컨셉을 모두 모아서 디지털 트윈 환경을 개발하기 위한 통합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 예. 예. 죄송합니다. 조금 약간 미스가 있었네요. 네. 통합 개발 환경 도구입니다. 네. 컨텐츠는 총 5가지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디지털 트윈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 별도의 이런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필요했을까라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물리, 게임, 엔진들이 있는데 왜 언리얼 엔진을 선택했을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섹션 3에서는 만들어진 버추어 팩토리 빌더의 기능, 그리고 그 기능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한 가상 검증의 결과물을 영상과 함께 설명을 곁들여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트윈 비즈니스를 하면서 다양한 도전하고 돌파했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도 소개해드리고, 또 저희가 플랫폼화 단계로 나아가면서 다음 여정들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션입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는 디지털 트윈 성숙도를 크게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 있겠지만 미러링을 기본으로 한 모사, 그리고 모사의 센서의 데이터를 결합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한 관제, 관제에서 영향도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모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디지털 트윈들이 마치 하나로 연결되어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페더레이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우리가 접하게 될 오토노머스까지 5단계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5년간 디지털 트윈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디지털 트윈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레퍼런스를 확보했고, 그 과정에서 고객의 니즈, 그리고 저희가 접한 다양한 페인 포인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버추어 팩토리라는 빌더를 직접 개발하게 됐습니다. 레퍼런스에 대해서는 다음 장표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 2개의 영상은 시뮬레이션으로 구축했던 현대차 그룹의 싱가포르에 있는 모빌리티 혁신 테스트 베드에 대한 영상입니다. 보통 공장을 보시면 거의 단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싱가포르에 만들었던 모빌리티 테스트 베드는 여러 복층 형태로 구성된 빌딩형 공장이었습니다. 그것은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설계 단계의 검증을 위해서 자동 창고, 컨베이어 같은 물동량을 검증하거나 또는 프로세스의 레이아웃을 설계하고 검증하고 하면서 병목을 검증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가보시면 물류 작업을 위한 다양한 피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피더 분들을 자동화된 이동체 로봇 AGV AMR이 대체하기 위해서 유닛 퍼 아워를 점차 높여가면서 생산량을 높여갔을 때 그런 이동체 로봇들의 병목 구간이라던가 최적의 라우팅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이후에 작년입니다. 작년 기아차 신공장
기아 EVO 광명 공장에 물류 실시간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제조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팀과 협업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블랙박스, 그리고 웹 기반의 스트리밍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몇 가지 알 수 있었는데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단순히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보다는 현장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이러한 정의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접목하려고 한다는 고객의 니즈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디지털 에셋들을 재활용하고 그리고 쉐어링하고 그리고 또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이 마치 하나의 트윈으로 연동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페더레이션에 대한 관점도 니즈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추어 팩토리 빌더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 애저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SI 시스템 구축 중심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 중심으로 전환해 가고자 합니다. 본 장표의 아랫부분을 보시면 오토모티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도메인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도메인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니즈, 프로세스 모니터링, 프로세스의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또는 단위 설비에 대한 검증, 더 나아가서는 라인 전체의 커미셔닝까지 저희 버추어 팩토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는 생성형 AI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코어 컴포넌트를 강화하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도커라이징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케일러빌리티 측면, 그리고 모든 전체 시운전을 하더라도 버추어 팩토리 빌더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외부 솔루션에 연동될 수 있는 모듈, 라이브러리의 개발을 통해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의 아이작심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단위의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라인 전체의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는 버추어 팩토리 빌더를 통해서 프로세스 전체를 커미셔닝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접목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버추어 팩토리 빌더는 하나의 디지털 트윈 구축 도구로서 사용자가 쉽게 가상 환경을 만들고 메인터넌스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센서류의 데이터와 결합해서 통합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미래 예측 시뮬레이션을 위한 공정 시뮬레이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통합 구축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축 도구는 언리얼의 플러그인 방식으로 개발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언젠가는 접하게 될 오토노머스 단계를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평소에 흔히 접하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은 차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을 때가 디지털 트윈의 모니터링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 단계에서 어떤 목적지를 타겟팅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최적의 경로, 소요 시간, 도착 시간,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눈에 보이는 모니터링 인스턴스 외에 별도의 백엔드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인스턴스가 하나 더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관점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레가시의 시뮬레이션 많은 툴들이 있지만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위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을 통해서 버추어 팩토리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고, 거기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순간에 모니터링 인스턴스를 하나 더 복제해서 별도의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가상 공간에서 모니터링과 시뮬레이션이 반복될 수 있도록 하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추어 팩토리의 아웃풋이
피지컬 팩토리의 인풋이 되고 피지컬 팩토리의 아웃풋이 다시 버추얼 팩토리의 인풋이 되는 그런 지속 반복을 통해서 라인 전체의 최적화를 지원하는 관점을 이뤄가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 버추얼 팩토리도 더 나아가서 2단계, 3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컨셉을 가지고 토폴로지를 정의했고 앞으로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섹션 1에 대한 부분이고요. 섹션 2부터는 버추얼 팩토리 빌더의 개발을 위한 기획 설계 과정을 주도했던 주희진님 통해서 발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희진입니다. 저는 버추얼 팩토리 빌더의 설계와 백엔드 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디지털 트윈 구축 솔루션인 버추얼 팩토리 빌더 개발에 언리얼 엔진을 채택한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5년간 디지털 트윈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유니티와 언리얼 두 가지 3D 엔진 모듈을 활용한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쌓아왔습니다. 초기에는 유니티 3D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작년부터는 언리얼 엔진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좌측은 유니티, 우측은 언리얼 엔진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엔진 모두 게임 분야에서 투톱으로 불릴 만큼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언리얼 엔진을 버추얼 팩토리 빌더의 3D 엔진으로 결정한 6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이 6가지가 엔진별로 지원하는지 또는 하지 않는지와 같은 유무에 대한 기준이 아니며 저희 조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디지털 트윈 비즈니스에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내용임을 미리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는 엔진 소스의 사용 가능 여부입니다. 에디터의 기본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구축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패키징을 통해 EXE 파일을 만드는 방식보다 에디터 자체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엔진 소스를 직접 참고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소스 리파지토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렌더링 품질입니다. 현실 세계의 모습을 가상 환경에서 항상 똑같이 지원할 필요는 없지만 시각적인 요소가 중요한 경우에는 실사와 같은 높은 수준의 렌더링이 필요합니다. 시각화 수준에 따라 성능 저하가 있을 수 있지만 언리얼 엔진의 경우 엔진 레벨에서 이러한 트레이드오프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구현 목적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렌더링 품질이 사용자의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을 디지털로 모사하다 보면 목적에 따라 비즈니스 로직 개발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개발자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코드 수준에서의 구현은 개발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실제로 결과물을 인계받아 운영하는 고객 입장에선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노코드나 로우코드 플랫폼이 각광받고 있으며 여러 상용 3D 엔진에서도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 역시 블루프린트라는 로우코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도 접근성과 허용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번째는 에디터의 커스터마이즈 가능 여부입니다. 앞서 언급한 오픈소스 리포지토리 접근과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패키징 방식은 UI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언리얼 에디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트윈 비즈니스의 특성상 블루프린트 시스템은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러한 이유로 슬레이트 UI를 활용하여 에디터를 직접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켓플레이스와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픽게임즈는 24년 10월 기존의 엔진 마켓플레이스와 스케치팹 스토어를 통합하여 디지털 에셋을 검색하고 구매하고 판매 또는 공유할 수 있는 팹이라는 에셋 스토어를 새롭게 런칭했습니다.
팹에서는 고품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디지털 트윈 제작에 필요한 에셋들을 준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하였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 단계에서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정책도 엔진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서비스 런칭 이전까지는 라이선스에 대한 부담 없이 엔진 에디터를 자유롭게 설치하고 필요한 만큼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개발한 디지털 트윈 구축 도구인 버추얼 팩토리 빌더, 줄여서 VFB의 사상과 주요 기능들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 성숙도 단계 중 1단계는 현실의 대상을 가상의 공간에 투영하는 모사 단계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VFB에서는 이 모사의 기준이 되는 디지털 에셋을 4가지 항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무인 이동체, 즉 AMR을 예시로 들어 디지털 에셋으로 모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AMR의 외형에 해당하는 형상을 정의합니다. 이 형상은 FBX나 스텝, STL 등 3D 모델링 파일이 활용됩니다. 형상이 준비되면 이제 AMR의 속성을 정의합니다. 모델명이나 폭, 깊이, 높이와 같은 크기 정보는 물론 중량이나 현재 위치와 같은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속성 중에는 모델명처럼 제품 생산 시점을 기준으로 변하지 않는 정적 속성이 있는 반면 현재 위치와 같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동적 속성도 있습니다. AMR의 외형과 속성이 정의되면 이 두 정보를 바탕으로 AMR의 행동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나 회전, 상하차 등 이동체의 대표적인 행동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VFB에서는 에셋의 행동을 태스크라고 명명합니다. 네 번째 항목은 에셋이 외부에 노출하는 결과 정보입니다. 이 아티팩트는 예시로 든 AMR의 총 이동 거리나 대기 시간처럼 태스크의 실행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모델명이나 현재 위치처럼 에셋의 속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티팩트는 VFB에서 생성한 에셋의 정보를 VFB 내부는 물론 외부 시스템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VFB에서 생성하는 디지털 에셋은 형상, 속성, 행동, 결과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현실의 대상을 가상 공간에 효과적으로 몰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VFB의 빌드 플로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드 플로우란 VFB가 디지털 트윈을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구축하는지에 대한 전체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동차의 도어 조립 공정을 예시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공정에 필요한 설비, 로봇, 차체 등의 에셋을 각각 생성합니다. 각 에셋별로 고유한 형상과 속성, 태스크 그리고 아티팩트들을 정의합니다. 에셋이 준비되면 이들을 배치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실에서 설비와 로봇을 현장에 설치하는 절차와 유사합니다. VFB에서는 이 가상 공간을 씬 단위로 생성하고 각 씬에 필요한 에셋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씬 생성과 에셋 배치가 완료되면 이제 공정을 시작합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여 차체를 이동시키고 차체가 도어 조립 라인에 도착하면 로봇이 공급받은 도어를 피킹하고 차체에 부착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공정 흐름을 정의하는 것이 워크플로우이며 왓이프 시나리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크플로우가 실행되면 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에셋이 동작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아티팩트로 노출됩니다. 사용자는 VFB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씬에 배치하고 아티팩트 데이터를 대시보드에 연결하여 직관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VFB의 빌드 플로우는 에셋을 생성하고 씬에 배치한 후 시나리오를 실행하여 그 결과들을 시각화하는 순서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VFB 빌드 플로우를 구성하는 주요 메뉴인 에셋, 태스크, 아티팩트, 씬, 워크플로우 그리고 대시보드에 대해 말씀드리고 간단한 사용 예시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셋 메뉴입니다. 에셋의 구성 요소는 형상과 속성 그리고 태스크, 아티팩트 4가지지만 실제 메뉴상으로는 에셋과 태스크 그리고 아티팩트가 구분되어 있으며
SM 메뉴에서는 모사 대상의 형상과 속성 두 가지를 정의합니다. 화면의 좌측에서 SN 리스트에서 에셋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에셋은 중앙에서 형상과 좌측 하단에서 속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셋을 새로 생성하면 중앙에 있는 임포트 버튼을 통해서 3D 모델에 해당하는 형상을 가져옵니다. 샘플의 예시는 흡착판을 가진 그리퍼인데요. 이 그리퍼에 대한 형상을 생성한 뒤에 좌측 하단의 어트리뷰트 탭에서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속성에 대한 형식은 일반적인 인티저나 플롯이나 스트링 등의 프리미티브 타입도 될 수 있고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타입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태스크 메뉴입니다. 현실 에셋이 갖는 고유의 행동을 이 태스크 메뉴에서 구현합니다. 태스크 메뉴는 언리얼의 블루프린트 시스템을 VFB 사상에 맞게 커스터마했으며 VFB에서 정의한 에셋의 태스크는 입출력 등의 시그니처 정보를 참조하여 외부 시스템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합니다. 에셋의 이동에 해당하는 태스크를 생성하는 예시입니다. 먼저 에셋을 선택하고 아래 태스크 리스트에서 태스크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Move라는 empty 태스크를 생성합니다. 해당 태스크를 소유한 오너 에셋에 접근하여 이동 속도와 같은 속성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측 디테일 탭에서 태스크의 입력과 출력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 있으며 블루프린트의 이벤트 그래프에서 에셋의 행동을 구현하게 됩니다. 아티팩트 메뉴에서는 에셋의 정보 중 VFB 내부에 또는 외부에 노출시키고자 하는 정보들을 지정합니다. 어트리뷰트와 달리 노출시키고자 하는 정보들을 에셋의 속성이나 태스크의 결과에 매핑하는 것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추가로 가공할 수도 있어 별도의 메뉴로 존재합니다. 아티팩트를 통해 갱신된 데이터들은 MQTT 브로커를 통해 VFB의 백엔드 시스템에 전달됩니다. 화면 좌측에 SN 리스트를 보시면 처음 생성했던 그리퍼 에셋이 있는데요. 그리퍼 에셋을 선택하면 탭 리스트 중 아티팩트 항목에서 신규 아티팩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베리애블 탭의 멤버인 오너 에셋을 선택해서 가져오면 그리퍼 에셋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 오너 에셋의 속성이나 태스크 결과를 아티팩트 밸류로 매핑하거나 펑션 그래프를 사용하여 추가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C는 에셋을 배치하는 가상 공간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준으로 C는 공장의 라인이나 단일 공정, 물류창고 등이 될 수 있으며 C에 배치된 에셋들은 각각 에셋 인스턴스로 동작하게 됩니다. 씬 메뉴의 화면입니다. 레벨에 액터를 배치하면 액터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것처럼 씬이라는 뷰포트에 에셋을 배치하면 각각 에셋 인스턴스가 생성됩니다. 씬 메뉴에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empty 씬을 추가하는 예시입니다. 생성한 씬을 선택한 후 방금 전에 생성했던 그리퍼 에셋들을 배치합니다. 씬에 배치한 에셋 인스턴스 정보는 저장하는 시점에 VFB 백엔드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워크플로우는 씬에 수행할 시나리오로 씬에 배치한 에셋들의 동작 시퀀스입니다. 하나의 씬에 공장의 물류 라인을 모사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물류 창고를 대상으로 공정을 테스트한다거나 또는 이송 설비만을 대상으로 테스트하는 것처럼 씬의 성격에 따라 복수의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생성하는 예시입니다. 워크플로우 메뉴의 탭 리스트에서 생성된 워크플로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워크플로우는 이벤트 그래프를 통해 작성된 시나리오입니다.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워크플로우의 이름을 입력하고 매핑할 씬을 선택합니다. 씬과 워크플로우는 1:n의 관계로 하나의 씬에 여러 워크플로우를 매핑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와 워크플로우 모두 블루프린트로 로직을 구현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태스크는 에셋에 종속되고 워크플로우는 씬에 종속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6번째 대시보드 메뉴입니다.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면 씬에 배치된 에셋들이 시나리오의 순서대로 동작하며 여러 아티팩트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대시보드 메뉴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차트나 다이어그램들을 통해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사용자가 직접 구성할 수 있으며 2D나 3D 형태로 씬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언리얼의 위젯 블루프린트를 활용합니다. 화면의 대시보드처럼 여러 차트나 다이어그램을 하나의 대시보드로 정의할 수도 있고 각각 별도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씬에 배치되기 때문에 생성 시점의 화면처럼 기준 씬을 지정합니다. 대시보드를 생성하면 좌측의 차트 리스트에서 준비된 차트나 다이어그램을 드래그하여 대시보드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배치된 차트들의 소스 데이터는 에셋의 아티팩트가 됩니다. 탭 리스트에서 아티팩트를 차트 위에 가져다 놓을 때마다 우측의 디테일 탭에 범례의 순서대로 아티팩트가 매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들은 VFB의 결과물입니다. 앞서 디지털 트윈 성숙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성숙도 2단계인 모니터링 예시입니다. 이 씬은 자동차 도어 조립 공정의 디지털 트윈으로 당일 생산 계획에 따라 차체가 라인에 공급되고 차체를 실은 이동체가 조립 로봇 앞에 도착하면 도어 조립 작업이 시작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도어의 단차 정보가 검차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검차 시스템은 도어별 단차 크기를 확인해 정상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화면 상단의 대시보드를 보시면 생산 정보와 검차 결과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모니터링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숙도 3단계 시뮬레이션 예시입니다. 이번 씬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한 도어 단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FB에서 여러 케이스의 워크플로우를 실행하여 최적치를 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시뮬레이션을 완료하면 도출한 수치들을 운영 시스템에 전송하여 설비에 반영할 수 있지만 시험 목적이므로 가상의 운영 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숙도 4단계 페더레이션 예시입니다. 페더레이션은 디지털 트윈 간의 연합을 의미하는데요. VFB는 태스크를 활용하여 VFB로 구축한 디지털 트윈들을 연결합니다. 이번 예시는 배터리팩을 조립하는 부품사 공정 디지털 트윈과 조립한 배터리팩을 받아 차량에 장착하는 완성차 공정 디지털 트윈을 연결하는 예시입니다. 두 공정은 배터리팩의 현재 재고량을 공유합니다. 부품사 디지털 트윈에서 배터리팩 조립을 완료하면 완성차 디지털 트윈의 태스크를 호출하여 재고 수량을 갱신하게 되고 완성차 디지털 트윈은 배터리팩의 재고 수량이 확인되면 배터리 장착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영상의 좌측이 부품사 공정, 우측이 완성차 공정 디지털 트윈입니다. 각 영상에 보라색 테두리의 박스가 보이실 텐데요. 무인 이동체인 AMR이 부품사 공정에서 배터리팩을 상차하고 박스 영역으로 이동하는 순간 완성차 공정의 배터리팩 재고가 갱신되며 영상 우측 박스로부터 AMR이 배터리팩을 공급하게 됩니다. 우측의 완성차 공정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AMR이 자동차 하부 샤시를 공급하고 이어서 공중의 행거가 자동차 바디를 공급합니다. 우상단의 대시보드를 보시면 배터리 재고 수량이 0이므로 배터리팩이 공급될까지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좌측의 부품사 공정에서 배터리팩을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AMR이 상처한 배터리팩에 배터리셀을 순서대로 적재합니다.
완성된 배터리팩을 작업장 밖으로 이송함과 동시에 우측의 완성차 공정에서 배터리팩이 공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VFB는 태스크 API를 활용하여 각각의 디지털 트윈들이 연결되도록 연합 단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VFB가 단순한 에디터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저희가 직면했던 주요 고민들과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VFB가 디지털 트윈 플랫폼으로서 갖춰야 할 방향성을 5가지로 정했습니다. 생태계 조성, 데이터 관리, 접근성 확보, 호환성 보장, 그리고 상호 운영성, 이 5가지 핵심 방향입니다. 첫 번째, 생태계 조성입니다. 디지털 트윈 성숙도 단계에서 모사가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것은 그만큼 디지털 에셋 생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VFB에서 생성한 디지털 에셋은 지속적인 변경 관리가 필요한데 구축에 중점을 둔 VFB에는 에셋을 관리하는 기능은 별도로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디지털 자산 관리 시스템 DEMS입니다. 저희는 VFB에서 생성한 에셋을 DEMS와 연동시켜 생성된 에셋들을 DEMS에 업로드하고 권한 관리, 변경 관리 등 에셋의 전 생애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AS라고 해서 Asset Administration Shell은 독일 인더스트리 4.0에서 제안된 현실 자산의 디지털 트윈 표현 모델입니다. AAS는 ID, URI, 네임 등 주요 정보를 기준으로 아이덴티피케이션, 테크니컬 데이터 등 4가지 기본 서브 모델로 구성되며 각 서브 모델은 사용자가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직접 정의하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VFB는 디지털 에셋을 정의하는 구요 포맷이 있지만 외부 생태계와의 확장을 위해서 AAS 구조도 지원합니다. VFB에서 생성한 디지털 에셋을 AAS 구조로 내보낼 수도 있고 반대로 외부에서 AAS로 정의한 에셋을 VFB 내부로 가져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VFB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관리될 수 있어야 하므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와 생성 데이터 2가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VFB에서 생성한 모든 에셋, 씬, 워크플로우, 대시보드 등에 관한 정보를 뜻합니다. 이 정보들은 생성하거나 혹은 변경될 때마다 VFB 매니저라고 하는 백엔드 시스템을 통해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메타데이터는 VFB가 구동될 때 매니저와 통신의 플랫폼에 적재됩니다. 생성 데이터는 VFB가 워크플로우를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입니다. 워크플로우가 실행되면 각 에셋에 정의된 태스크들이 시나리오대로 동작하면서 다양한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이 데이터들은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 VFB 매니저로 전달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향후 분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 데이터는 발생 시점에 에셋의 아티팩트를 통해 외부 시스템에 접근 및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접근성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모니터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게이밍 환경과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일한 화면을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 사용자는 담당 실무자일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관리자 또는 임원 등 다양한 역할에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장비에 GPU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둘째로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단말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무실, 현장 혹은 이동 중이더라도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2가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웹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웹RTC는 웹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의 약어로 애플리케이션이 브라우저 간 직접 연결을 통해 영상이나 음성, 텍스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준 기술입니다.
웹RTC 기술은 구글의 행아웃, 줌 등 영상회의에 사용되는 범용 기술로 언리얼 엔진은 픽셀 스트리밍에 웹RTC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VFB 역시 픽셀 스트리밍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VFB 스트리밍 서비스는 별도의 GPU 없이도 웹브라우저만으로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트리밍 서비스가 렌더링에 대한 접근성 확보였다면 이번에 소개할 태스크 API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안입니다.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는 외부 시스템과 연동이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태스크를 실행하기 위한 입력 파라미터를 외부 시스템에서 주입받거나 현재 VFB의 데이터를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부 연동은 VFB의 태스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VFB에서는 S의 태스크를 생성하는 시점에 태스크의 이름과 인풋, 아웃풋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REST API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S이 씬에 배치되는 순간 VFB 내부의 웹서버를 통해 각 태스크 API를 외부에 노출하여 언제든지 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은 하위 호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산업에서는 개발 단계에서 결정된 엔진 버전을 서비스 종료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VFB와 같은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지속적인 버전업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리얼 엔진의 업그레이드도 포함됩니다. 저희는 언리얼 엔진의 하위 호환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엔진 소스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참조하고 랩핑하는 형태의 플러그인 방식으로 VFB를 개발하였습니다. VFB가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솔루션들과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들과의 연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VFB는 이를 도커 기반의 컨테이너로 지원합니다. 시연 영상의 좌측 화면은 VFB의 백엔드인 매니저가 구동되는 모습입니다. 매니저가 기동하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도커가 설치된 가상 머신이 생성되고 해당 VM 내에 연계 대상 솔루션들의 컨테이너가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모든 컨테이너가 정상적으로 기동하면 VFB 내에서 각 솔루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상호 운영성 지원입니다. 화면의 영상은 맥OS에서 구동되는 VFB 씬입니다. VFB는 현재 윈도우즈와 맥OS 두 가지 운영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VFB 에디터는 물론 앞서 설명드린 백엔드 시스템인 매니저와 컨테이너 구조까지 포함하여 두 운영체제에서 동일하게 구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VFB의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VFB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 해당하는 VF 에디터, 백엔드에 해당하는 VF 매니저, 그리고 정보를 저장하는 VFDB입니다. VF 에디터는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에셋, 씬, 워크플로우, 대시보드를 생성하고 웹 기반 스트리밍을 서비스하며 백엔드인 매니저와 통신을 담당합니다. VF 매니저는 스프링 부트 기반의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으로 VF 에디터에서 작업하는 모든 메타 정보와 워크플로우, 실행 시점에 발생하는 생성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필요한 API들을 지원합니다. 또한 VFB에 등록된 솔루션 이미지들을 빌드하고 컨테이너로 구동하는 역할도 합니다. 아래의 인스톨러는 OS별로 VF 빌더를 구성하는 에디터와 매니저 DB를 일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성 중인데 현재는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VFB의 주요 기능과 디지털 트윈 구축 플랫폼으로서의 개발 방향성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세션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VFB의 토폴로지 중 저희가 2차 고도화 단계에 집중하고자 하는 영역은 기존의 핵심 기능의 고도화와 에셋 도메인 확장, 정밀 시뮬레이션, 가상 물리 제어, 그리고 사스 서비스 등 총 5가지입니다. 신규 기능을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기능들을 보완하고 고도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그중 2가지, 디지털 블랙박스와 웹 스트리밍 고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블랙박스는 모니터링 시점에 수집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현재 VFB 에디터에서 동작하는 모든 언리얼 오브젝트의 정보를 저장하고 이후에 필요시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리플레이하는 기능입니다. 현장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나 또는 또 다른 이슈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VFB의 이 디지털 블랙박스를 향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언리얼 오브젝트의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에서 입력하는 레이어에서 바로 저장하고 불러들인 데이터를 VFB로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수정할 계획입니다. 웹 스트리밍은 하나의 화면을 브로드캐스팅해서 여러 클라이언트가 보거나 VFB 인스턴스를 새로 띄워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보는 형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하나의 씬에서 렌더링하는 화면을 마치 게임처럼 클라이언트가 그 씬에 들어와서 액터마다 카메라를 붙여서 마치 여러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씬에서 서로 다른 화면을 볼 수 있도록까지 하는 것이 현재 계획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자동차 제조 분야의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에셋 역시 모빌리티 영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 철강, 건설 등 다양한 도메인의 사업 영역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고도화 단계에서 이러한 분야의 에셋도 일정 부분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로봇 티칭이나 유체 또는 기체의 확산 예측인 CFD 모델 같은 정밀 시뮬레이션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VFB는 공정 시뮬레이션과 같이 거시적인 관점의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을 주로 다루고 있어 이러한 모든 정밀 시뮬레이션을 자체적으로 구현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설비 간섭이나 동작 시퀀스 검증, 특정 로봇에 대한 티칭과 같은 일부 영역은 직접 구현하되 그 외의 영역은 시장에서 입증된 상용 시뮬레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트윈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리얼 투 심, 현실의 상황을 가상에서 재현하고 실행한 뒤 심 투 리얼, 가상에서의 실행 결과를 다시 현실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심 투 리얼을 실현하려면 현실 환경의 제어가 필수적인데 최근에는 챗 GPT를 비롯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기술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있어 현재 VFB를 기반으로 LLM을 활용한 상황 판단과 MCP 서버 등 중간 레이어를 경유한 현실 설비 제어에 대한 PO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현실과 가상의 연동을 한층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VFB는 설치형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VFB를 직접 사용해 보길 원하시는 고객들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시피케이션은 VFB의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AWS 환경에서 VFB를 클라우드에 올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VFB를 클라우드에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99년도에 개봉한 매트릭스라는 영화의 씬입니다. 그 우측 하단에 있는 오퍼레이터가 현실 세계에 있고 나머지 두 주인공이 가상 세계에서 헬기를 조종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씬입니다. 이 여주인 트리니티가 B212라고 하는 헬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오퍼레이터가 매뉴얼을 전달하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려는 장면입니다. 이 오퍼레이터의 역할이 결국에는 리얼 투 심, 심 투 리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VFB가 이 영화의 오퍼레이터 같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